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소비자 신뢰지수 악화 등 좋지 않은 경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에 처한 그리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4일 연속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1.03%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1.86%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세대 먹을거리 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은 앞으로 3년간 7천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여할 5개의 대형 미래산업 선도기술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형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금 운용을 중점 점검하고 수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감사히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정리하고 오늘장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가 5월의 마지막 날 급등하면서 장을 맞춰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2100선은 물론이고 2140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들 봐야 할 텐데요. 외국인들이 업종별로 보면 대형주 중에서도 화학과 전기 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담았었고 기관 쪽에서는 화학이 더불어서 운수 장비 업종을 샀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습니까? 네, 어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었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죠. 바로 삼성전자를 600억 넘게 매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금호석유, 그리고 세 번째 현대위아, 그 다음에 KP케미칼, 우리금융, 그러니까 은행주 중에서도 나름대로 상승세가 좋았던 우리금융을 외국인들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현대중공업, 정말 멋있는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저 역시도 50만 원 이하에서는 차근차근히 모아갈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5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그러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정유주들로 또 이렇게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 SK 그리고 OCI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기관이 많이 담았습니다. 자, 반대로 매도를 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SK텔레콤 그리고 롯데쇼핑, GS건설 그리고 LG, NHN 등에 대해서 일단은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자, 반면에 기관은 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LG전자, KP케미칼 거의 IT주 위주로 기관은 매도를 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스닥 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하루 만에 상승 반전을 했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도 볼까요? 네. 특징주도 함께 봐주세요. 네. 예.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셀트리온, 오성 LST, 아큐픽스, 크루셜텍, 실리콘웍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은 SK 브로드밴드, 에이스디지텍, 평화전공, 성우아이텍, SFA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코스피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좀 그렇게 크진 않았었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하긴 했지만 4.02포인트 상승한 484.5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 테마 같은 경우에 조금 예상이 전일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조금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풍력 테마 그리고 태양광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한다는 소식에 풍력 테마주인 태웅 그리고 동국 SNC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태양광 테마로는 성균광전 투자 그리고 S에너지가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을 해드린다면 지식경제부가 5대 미래산업기술개발 사업자 발표 소식에 엠텍비전 그리고 영진약품 같은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주요 마감 지수 그리고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국내 아시아 증시가 이미 좀 올랐었고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미국 쪽에서 들려온 경제 지표들은 부진했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유럽 쪽을 살펴보면 전일 우리나라 시장이 좀 호재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리스에 대한 채무 우려 완화감이 유럽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이 다음 달 말까지 그리스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면서 그리고 전면적인 채무 제재 조정은 좀 배제할 것이라는 부분이 호재가 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입장을 좀 바꾸면서 지원에 동의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그 예측이 나오면서 마찬가지 호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유럽연합과 IMF가 추가적인 그렇게 독일이 추가 지원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면서 유럽연합 그리고 IMF가 구체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증시에 전체적으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1.8% 정도, 133포인트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장 중반 쪽에 그 미국의 부진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조금 상승폭이 축소가 됐긴 했지만 더 이상 그 증시에 악재가 되지 못했고요. 그리스 지원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급등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로 독일 실업률 같은 경우 예상치인 7%에 부합을 하면서 증시의 호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 연구에서는 특히나 광산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발표한 5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인 2.7%에 조금 부합을 하면서 예상을 뒤집고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유럽중앙은행이 당장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또 지배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본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개장 전에 발표된 케이스실러 주택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그리스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급등 출발을 했는데 개장하고 나한 뒤에 조금은 그 시카고 PMI 지수 그리고 케이스실러 지수가 조금은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으로 경기 회복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서 조금 악재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마판 쪽으로 가면서 그리스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당시에 128포인트의 상승폭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장 중반에 약세를 보였던 그런 상승폭을 다시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표된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럽 채무 위기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면서 그런 우려 완화감이 조금 증시에 호재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전년 대비 3.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이 같은 경우에 좀 부진이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조금 더블 딥 징후가 현실로 드러나는 양상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높고요. 그리고 종전보다 까다로워진 대출 조건 때문에 주택 시장 회복이 상당 시간 좀 걸릴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주택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현재 바닥을 확인하겠지만은 나아질 기미나 1년 그리고 한 이 정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의 발표가 되기 전에 시카고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예상치인 62 그리고 전월 67.6보다 못 미치는 56.6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카고 PMI 지수 부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 좀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원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세 그리고 일본 대지진에 의한 제조업 부품 수급 차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도 조금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제조업 관련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증시 살펴보죠.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일본이 사흘 만에 또 중국이 9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도 중국이 정말 8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것이 2008년 12월 이후로는 이렇게 길게 하락을 한 경우가 없었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이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9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37% 정도 상승한 2,743포인트 정도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 경기 선행지수 좀 잘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좀 나와줬다라는 부분과 또한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전력난과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이 전력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어떤 산업의 문제가 좀 발생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발표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그 석유화학이 한 1% 올랐고요. 선화에너지가 1.9%, 중국인수생명보험이 한 1.4% 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은행주들도 일제히 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본 시장도 사흘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전일보다 1.99% 좀 그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9,693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 일본의 그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좀 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부분의 이 수출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냈고 그것이 좀 전체적인 주가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올림푸스와 또 캐논 그리고 닌텐도 등이 2, 3%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토요타와 닛산, 혼다 등 자동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로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시장 뭐 단숨에 거의 진짜 2,14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32%가 급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죠. 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이 키플레이어 역할을 좀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스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들도 털어내는데 한몫을 했고요. 또한 이 원전에 대한 폐쇄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주 위주의 상승이 먼저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죠. 5천억 이상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역시 쌍끌이 매수를 하는 부분 무엇보다도 외국인 선물 매수가 상당히 크게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이 1조 원이 넘는 그러한 유입이 됐다라는 점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위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시총 상위 15위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현대중공업은 무려 10%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현대중공업이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부각이 됐는데 현대중공업은 LNG선에 대한 6억 달러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10% 넘는 급등 그러면서 다른 그 조선주까지도 일단은 강세 흐름을 끌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화학주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 대만의 포모사 설비 가동 이 중단 소식이 일단은 호남석이나 이런 쪽에 좀 수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어제도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 역시 이제 어제 시장까지도 강세를 상당히 크게 이끌어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화학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일단 하루 만에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이 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이 1.95% 상승을 하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지금 6일째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CJ 같은 경우가 오히려 주가가 좀 연속적으로 조금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예. 국내 증시 정규장 시작을 한 4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그리스 추가 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한 매수세를 형성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었는데요. 이에 동양종금증권은 현 시장이 상승폭을 확대해 추가 상승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추세 상승으로 진행되기 위한 준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일정한 등락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전 고점대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전일 그리스 호재에 대외 변수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걸림돌들을 감안할 때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도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지수 일정 부분이 추가 레벨업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기존의 주도주인 화학과 정유, 운수장비 등과 중국 소비 관련 수혜주들의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국증권은 6월 국내 증시를 전망했습니다. 5월 증시가 큰 폭의 조정으로 인해 단기 낙폭 과대를 맞이한 반면 6월 증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급 상황 역시 5월과 비교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6월의 주식시장을 전망했는데요. 우선 6월 코스피 밴드를 2050에서 22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현 시장은 과도기적 국면이나 하반기를 앞두고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단 불안정한 수급 여건에 주의하고 밸류에이션 메리트에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정유와 자동차의 비중 유지 및 소매, 섬유, 의복, 음식료, 유틸리티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의 의견 볼 텐데요. 매주 화요일 일부 시간에 여기 대박 예감 시간에서도 출연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양증권 의견 정리 부탁드리죠. 예, 어제 국내 증시의 급상승 배경은 유럽발 호재에 기인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이 두 가지 상승 재료를 제공했는데요. 우선 추가 구제금융에 미온적이었던 독일이 채무 재조정 요구 철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리스 부채 문제와 관련한 합의 도출이 급진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긴급 논의가 오늘 예정인 가운데 20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24일 정상회담 등이 개최되기 때문에 그리스의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2차 구제금융 방안이 6월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나머지 상승 재료는 독일의 원전 폐기 선언인데요. 일본의 대지진 여파로 대체에너지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독일의 원전 폐기 발표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장 흐름상 2030선 정도에서의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하방 경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안도랠리 이상의 반등 연속성 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무엇보다 월초 집중된 경제지표 결과가 추세 복귀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이는데요. 미국은 소프트 패치 현상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에 따른 자동차 부품 공급 차질로 산업 생산 부진이 확인되었고 소매 판매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 지출 부담 확대로 회복세가 둔화되었습니다.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경기 선행지수 역시 대부분 실물 지표들의 둔화세가 확인이 되면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ISM 제조업지수나 중국 PMI도 둔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 회복 우려를 재차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악재에 대한 내성 강화로 이제 급락했고요. 리스크는 이전보다 완화되었지만 지수 복원 이후에 경기 모멘텀 둔화 의구심은 탄력적인 추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수나 개별 종목 모두 변동성 확대가 여전하다는 것도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하고 불규칙한 등락이 전개될 경우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트레이딩 접근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승 재료와 연관성이 높고 외국인과 투신권의 매수 가담이 집중되고 있는 화학, 에너지, 조선 업종이 매매 대상으로는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지수 급등락이 마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진통이라는 점에서 실적 컨센이 양호하고 펀더멘털 변화가 없는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도 변동성을 활용한 저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증권은 6월 달에 코스피를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안도랠리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아직까지 유로존 악재라던가 미국의 경기 둔화 관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의 첫째 날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5월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기록했고요.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점차 가시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시장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큰 폭의 매수세를 기록했는데요. 정유주와 그리고 또 자동차주, 이 밖에 조선주 그리고 화학주 등도 급등세를 펼치면서 시장에 큰 힘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도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월을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6월이 됐습니다. 6월장 어떻게 이끌어갈지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김성현 대표님, 네. 밖에 비도 오고 새벽에는 또 천둥도 치더라고요. 날씨는 잔뜩 찌푸리기는 했는데 6월의 첫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저는 비 오고 천둥 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잔뜩 찌푸리고 우울해질 네. 수 있는 날이지만 지수가 어제 좀 급등을 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오늘도 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맞아요. 6월 장도 함께 좀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잔뜩 찌푸리고 그 천둥 번개가 쳤던 5월이 일단은 지나갔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무리도 상당히 깔끔하게 좀 5월 마무리가 잘 됐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6월 그 첫날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일단은 굵직굵직했었던 그러한 악재 중에 한 가지인 그릭스에 대한 우려감들은 일단은 좀 훌훌 털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다만 그것이 완전히 가시화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어느 정도 한 립서비스 정도의 일단은 그 수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한 해결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아직까지 그 외적인 그러한 악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죠. 물론 우리가 뭐 신발도 새로 딱 사서 처음 신게 되다 보면 뒤꿈치도 아프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신다 보면 이제 그 굳은 살도 박이고 이제 신발도 내 몸에 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악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성은 생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이 주가 흐름들이 혹은 글로벌 전체적인 이 분위기 자체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경제 지표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단순한 어떤 악재적인 해소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만으로는 이게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서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떤 이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러한 우량주 위주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오늘 이제 대응적으로는요. 그러나 이제 기존의 주도주는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또한 이 은행이 이제 랩 상품을 판매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은행 쪽에서. 물론 은행의 고객들은 나름대로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 DB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좀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쪽에서의 들어오는 유입 자금들이 결국에 어떤 업종을 담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업종 대표주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들은 여전히 보유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외국인과 그 기관이 매수를 했던 업종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좀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화학과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 역전이 많이 담았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권 그리고 이제 건설 쪽은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화학과 전기전자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어떤 큰 그 매수 부분들 이제 차화정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학주들이 그동안 그 상대적으로 좀 덜 상승을 하다 보니까 화학주는 좀 주도주에서 좀 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조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말끔히 좀 씻어내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기관이 매수한 업종들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보시다시피 화학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 운수장비 또 철강까지 일단은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우리가 기존의 주도주들은 앞으로도 좀 일단은 그 등락의 어떤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 그쪽에 대한 비중은
일단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6월 달이 과연 좀 어느 정도로 좀 진행될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6월 1일이다 보니까 예. 일단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월 초 정도에는 조금 나름대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횡보하는 장세가 좀 연출될 것 같고요. 이 만기일이 좀 지나면서부터 점차적인 악재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해소하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그 우려감들을 조금씩 씻기면서 이제 6월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6월 일단 만기 정도, 중순 정도까지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기존에 주도주, 그래서 6월 공략할 업종이라면 자동차, 화학, 정유 여전히 담아갈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조선, 그리고 건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중국 소비주 정도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맞춰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좀 수익은 이제 6월 후반기로 좀 가서 월 말쯤에 좀 조금씩 또 다시 한번 챙기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변화를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전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업종별 종목들 확인하는 차트 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이 샀던 종목 중에 전기전자는 없었고요. 운수장비와 화학, 그리고 건설업종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실지 말씀 들어보죠. 지수 상단인 2140포인트를 어제 하루 만에 돌파를 네. 해줬거든요. 네. 이제 전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월장 함께 전망해 주십시오. 네. 일단 주초에 제가 2140포인트 말이 안 나오죠. 오늘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2140포인트를 조금 회복을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140포인트를 지금 현재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자리를 지켜준지를 한번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5월 12일 날 2140포인트가 깨지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1조 6천억 정도 나왔던 자리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1조 1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의되면서 다시 한번 2140포인트를 찾아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나왔던 그 프로그램 매물을 다시 한번 받아주면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탈할 가능성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영향, 그리고 전일 전일 상승 흐름이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지면서 일단 상승 출발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일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었던 유럽 호재 같은 경우에 전일 우리나라 증시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하겠지만은 상승폭은 조금 축소가 되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쪽 그리고 내일 쪽에서는 2140포인트 지지형 여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214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종가상으로 2140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25일 날 지난주 같은 경우에 2035포인트의 지지력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낙폭 과대 업종 쪽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보자고 계속 언급해드렸던 부분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업종인 조선, 철강, 건설, 화학 쪽에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2035포인트에서 2140포인트 한 100포인트 정도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전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10%가량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정도 2140포인트를 분기점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에 대해 의구를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1차 대응, 즉 1차 수익 시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낙폭 과대 업종에서 방금 말씀드린 4개 업종, 조선, 철강, 건설, 화학 쪽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그리고 화학 쪽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 좀 금융지주사도 쪽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가 조금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화학 쪽 매도한 금액을 자동차 화학 그리고 IT 금융을 6대 4 정도 배분을 하셔가지고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낙폭 과대 업종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지만 1차적인 수익 실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증시 추가적으로 6월 증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는 아래쪽보다는 좀 위쪽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위쪽을 본다면은 한 2350포인트 정도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350이요? 예,
2350, 또 말씀 잘못했네요. 네. 2350포인트를, 2350포인트까지 좀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가 되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되면서 조금 차츰차츰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같으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경기 회복세가 확장폭이 좀 둔화될 뿐이지 경기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경기 회복세에 대한 확장폭이 조금 둔화되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장이 악재보다는 좀 호재 쪽으로 호재 쪽으로 조금 반응을 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2350포인트 좀 끝나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월 말 쪽으로 가면서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유럽이라든지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보다는 썸머 랠리에 대한 일치기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미리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2350포인트까지 한번 상승이 좀 예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지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계속 맞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번에도 조금 맞으면서 조금 6월 수익률도 조금 괜찮았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 대림산업, 현대글로비스, 진성-TC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성우하이텍 순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완만한 V자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투신, 보험, 기금 쪽에서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좀 박스권 흐름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16만 5천 원에 대한 돌파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성-TC 같은 경우는 조금 스몰캡인데 최근에 투신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조정 이후에 12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의 지지력을 보이면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추세가 상당히 좋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눌림목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000원에 대한 돌파를 한번 예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먼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기관의 수급이 더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6월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코스피가 235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매일매일 두 분 모셔서 의견 듣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얘기를 해보죠. 자, 김선우 대표님. 네. 종목들이 다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한세이스24홀딩스 연 이틀 상한가 나왔고요. 월요일에 추천하셨던 예림당이 어제 4%, 네. 어제 추천하셨던 카프로가 6%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어떻게 대해보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 그 한세이스24 같은 경우 지금 또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또 점 상한가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차트 잠깐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전에 한세이스24 들어가면 어떨까요? 지금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다 그러면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앞전에도 3일 동안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좀부터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보통적으로 급등주가 상한가가 3방 정도 나오면 그 다음번에는 밀리는 경우가 조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걱정스럽고 이미 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대응하셔야 될 구간이지 새로 들어가서는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선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이라는 부분도 좀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선 관련주들은 조금 장기화되는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 종목도 좀 많이 다시 한번 재차 눌려줬을 때 공략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겠고요. 그 이전에도 점 상한가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장중에 흔들어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주 막 힘을 주고 내가 죽어도 이제 더 갈 거야 막 이러면은 오히려 대응하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통행료를 준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물량을 덜어내면서 가시면은 몸도 가볍고 주가도 더 가벼울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좀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예림당 같은 경우도 일단은 목표가를 6,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어제 20원을 조금 못 갔어요. 자, 예. 그런데 일단은 오늘 좀 상승한다면 물량을 한 반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 2차 목표가로 드렸던 6,300원 정도 1차 목표가는 이미 좀 도달이 되는 것 같고요. 6,3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카프로
역시 어제 좀 이미 목표가를 도달했죠. 32,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한 7%까지 좀 상승을 했으면, 그래서 이건 역시 한 50% 정도, 일단은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만 한 35만원 정도, 35,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만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뭡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바로바로 상승을 해버려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LS 산전인데요. 스마트 그리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 지금 일본과 또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하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역시 지금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단은 전력 수요에 대한 양이 많기 때문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품 단가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LS 산전은 일단 좀 밀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한 79,000원 정도까지 좀 분할적으로 천천히 담아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9만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6,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종목 LS 산전이었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은 김성란 전문가님께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하고 업종만 열심히 좀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좀 나눠서 해볼까요? 농담이고요. 오늘 관심 종목 주세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모토닉이라는 종목입니다. 모토닉이요? 네. 예. 그래서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GDI, 고압 연료 펌프 어셈블리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현대 기아차 쪽으로 어떤 수주라든지 매출이 확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조금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근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성기아까지 숨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닉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11,000원, 1,500원까지 상승폭을 보이고 난 뒤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고 난 뒤에 241선을 지지력을 보이고 수급선이 61선을 깨지 않고 61선을 타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6% 정도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조금 더 위발이 되면서 상승폭이 있었는데 이런 상승세가 오늘 쪽에서도 조금 동반적으로 2차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 수급에 봤을 때 조금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상승은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매수가를 한번 좀 짧게 잡겠습니다. 9,500원에서 9,8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한 매수에 접근해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5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41선을 조금 이탈하기 직전이 9,350원 정도, 9,350원 정도에서 손절가를 일단 먼저 설정을 하시고 선정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예상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한 12포인트 정도 상승한 2155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현 대표님, 네. 오늘 장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 비 오고 천둥번개 치던 5월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5월장보다는 6월장이 조금은 날 것 같으니까요. 이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주세요.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템포 쉬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상해 드렸던 지수 포인트라든지 낙폭 가격종이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 실현 그리고 지금쯤에서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란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